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도 벌써 2주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서쪽 인근 지역을 향한 포격이 이어졌는데요.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수도 점령을 위한 길을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외에 체류 중이던 우크라이나의 사람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우크라이나로 향해 참전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힘을 모아 러시아를 저지하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들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직접 우크라이나로 향했는데요. 이에 러시아는 한국에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말라며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수도 근처 지역인 부차, 호스토멜 이르핀에서 러시아군과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폭격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올가 스테파니시나 우크라이나 유럽화 문제 담당 부총리는 러시아가 병원, 유치원, 학교 등 민간인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10일 만에 150만 명 이상이 외국으로 탈출하는 등 우크라이나인 난민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포 그란디 기구 대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심각한 유럽 내 난민 위기라고 발표할 정도였죠.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탈출하지 못하고 잔류해 있는 주민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갇힌 주민들은 물, 전기, 위생시설 없이 며칠째 버티고 있는데 식량과 식수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민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인 우크라이나 출신 콘트라베이시스트 지우즈킨 드미트로, 비올리스트 레우 켈레르, 트럼펫 연주자 마트비엔코 코스탄틴은 고국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습니다. 공연장에서 리듬을 타던 가수 안드리크 힐리브뉴크도 이제 군복을 입고 광장이 떠나가라, 우리의 영광스러운 조국은 다시 일어서리라라며 목청껏 우크라이나를 부르짖습니다. 주먹으로 세계를 제패한 세계 복싱 헤비급 통합 챔피언 올렉산더 우식도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 마땅히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며 힘을 보탰죠. 무대 위를 비상하던 발레리나도 토 슈즈 대신 총을 들었고, 코트를 누비던 테니스 선수는 공 대신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장으로 향하는 것은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해군 특수전단 출신 이근 전 대위는 팀을 꾸려 우크라이나로 출격했습니다. 그는 6일 자신의 SNS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 2월 2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기사를 게시하고 We will support 우크라이나라는 힌트를 공지했다.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한국인들은 한둘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져 우크라이나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로 가서 참전하겠다는 문의가 대사관으로 빗발치고 있다. 대부분 한국인들이다라고 증언했죠. 각종 커뮤니티에도 우크라이나 참전 방법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는 군 전역자인데 우크라이나에 힘이 되고 싶다. 폴란드로 가서 우크라이나로 국경을 넘어가야 하나 등 참전 방법을 구체적으로 묻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외국인의 참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는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를 어기고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군인들은 실정법 위반을 감수하고서라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전장으로 향했고 또 그러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일인데도 이들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것은 한국 또한 전쟁에 피해 입었던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선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외교부는 SNS에 성명을 올렸고 한국기획재정부는 대러 금융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러시아의 7개 주요 은행 및 자회사와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시간으로 3월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발행 및 유통시장 내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국제금융통신망 배제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EU의 제재 조치가 구체화되는 즉시 이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의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수출 차단 조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제재 동참에 속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대러 금융 제재 수준은 미국 등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뿐 아니라 기업들도 러시아를 손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기업인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을 시작으로 한국의 기업들도 러시아를 손절하거나 러시아에 대한 비난의 뜻을 내비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갤러리아 백화점은 지난 28일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명품관과 대전 타임월드 건물 외관에 미디어 아트 기능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불비점 등을 시작했습니다. 갤러리아 측은 기업의 이익을 떠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고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SK그룹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어린이 난민 구호를 위해 12억 원을 기부했으며 삼성전자 역시 피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7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카카오는 42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유니세프에 기부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기업 KTB금융그룹은 우크라이나의 실향민과 난민을 돕기 위해 유엔 난민기구에 긴급 구호 지원금 1억 3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바이오 제약 기업 메디톡스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구호기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펄어비스도 긴급 의료 지원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국의 유명인들도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배우 이영애의 1억 원 기부를 시작으로 아이돌 유키스는 1천만 원을, 배우 양동근도 1천만 원을, 배우 임시완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2천만 원을, 장항준 영화감독과 김은희 작가 부부는 유엔 아동기금에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기부 행렬은 끊이지 않았죠. 대한간호협회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방문해 성금 2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평범한 시민들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특별 계좌에 기부금을 송금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특별 계좌를 만든 지 이틀 만에 8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다는 것인데요. 세계 평화를 위해 애쓰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감사를 표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한국에 볼멘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런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다. 북방 정책 덕분에 양자 관계가 잘 발전해 왔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세력이 한국에 주는 압력으로 한국이 항복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것이라면 우리의 양자 관계가 발전하는 추세가 바뀔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한국을 압박해왔습니다. 이에 한국의 동맹국이자 초강대국 미국이 나서서 러시아에 국제사회는 지금 무의미한 전쟁을 방어하는 데 단결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들과 협력해 러시아에 더 많은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러시아가 한국을 압박하지 못하게 차단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한국 측과 통화한 것에 대해 SNS에 한국의 외무장관과 함께 러시아가 전쟁을 벌인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동맹들,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는 데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MSCI가 러시아를 신흥국 지수에서 퇴출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SCI가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독립시장 상태로 재분류된다는 소식에 한국 증시에 1조 원 안팎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MSCI 지수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이고 한국 비중은 12.25%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달 9일 장 마감 후 MSCI에서 퇴출되면 러시아의 비중이 0이 되면서 한국 비중은 12.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과학계를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단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1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회원국에 러시아 기관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 및 국제협력의 긴급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한국과학당국은 현재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구체화되면 과학계에서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에 맞서는 국제사회 속의 한국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의 협력으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